연습했는데. 네. 장범주는 봄에만 인세를 받죠. 저는 52주 인세를 받는 일기제큐티브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박경진입니다. 네. 봄비가 촉촉하게 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어요? 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의장이 꽉 찰 줄 정말 몰랐어요. 네. 혹시 오늘 말레이시아를 이번 주에 간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되게 신규다. 처음 왔다. 있으세요 혹시? 제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로 여러분들이 성공자이신 거예요. 정말 많이 안 오실 줄 알았고, 요렇게 몇 분 요렇게 계시면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강의하고 오손도손 얘기 나누면서 제 이야기 들려드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너무 감동이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가 셋이에요. 아들이고요. 네, 중3, 중1, 초1이에요. 다 막 이러시는데, 어느 날,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8살짜리 초1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어른이 되면 뭘 할 수 있어? 뭐가 좋아? 얼만큼 지나면 어른이 되는 거야? 어른이 되면 뭘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저한테 엄마 어른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놈의 새끼 뭘 해? 되게 3년만 있으면 어른인데 이제 큰일 났어 너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너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건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말이지 굉장히 너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어른이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른이 뭐예요? 네이버에 국어사전에 보면 어른은요 다 자란 사람이래요. 생물학적으로 일단 다 자라야 돼요. 그리고 나이나 지위나 학렬이 높은 사람이고 결혼을 한 사람이 어른이래요. 아직 어른이 아니신 분들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다 자랐고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 저는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 10년 하면서 제 어릴 적 사진 처음 제가 올려봐요. 이게 저예요. 저고요. 한 7살쯤, 6살쯤의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요, 어른이 정말 되고 싶었어요. 꿈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나중에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이렇게,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어른이 되면 다 뭔가 되는 줄 알았고, 이때 자기결정권, 어른이 되면 내가 결정한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해 좀 되시죠? 근데 저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너는 어릴 때부터 자기결정권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저는 철원에 살았어요. 그때 철원에 살았는데 보면은 되게 막 저희 엄마가 어릴 때 뭔 얘기를 했냐면 너는 공주병이 있었대요. 공주병이 있어가지고 6살 때 7살 때 유치원에 가려고 이렇게 옷을 너무 추우니까 철원 춥잖아요. 추우니까 막 이렇게 바지에다가 내복에다가 입혀놓으면은 간대요. 유치원에 간대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미용을 하시니까 미용을 하시러 이제 나가시면 뽀로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홀딱 벗어놓고 이런 치마만 입고 맨 다리로 유치원을 갔대요. 그래서 너는 어릴 때부터 자기 결정권이 있었던 아이야.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던 친구가, 이렇게, 나이가 차고 20살이 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됐어요. 이때는, 뭐랄까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니까 자기 결정권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벌어서 쓰고, 내가 필요한 데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내가 쇼핑하러 가고 싶을 때 쇼핑하러 가고,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먹으러 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뭐 돈 드리고 싶을 때 드려야 할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기 결정권. 그래서 어른이라는 삶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내가 내 돈이 있으니까 뭐 요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멀쩡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북한에서 왔냐고. 북한 아니에요. 중국 아니고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보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어른으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벌다가 나의 수입원이 있다가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 가지고 한 달을 살아내려고 하니 아이 둘을 데리고 참 쉽지 않다. 어른 자기 결정권. 이때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기 결정권이 없었어요. 남편과 상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 아이 눈높이를 시킬까? 구몬을 시킬까? 요 정도는 내 선에서 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허락받고 이거 해도 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애들이랑 가다가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해주면 안 돼. 이러면 제일 많이 했던 말 1번 나중에 빨리 와 나중에 이렇게 두 번째 아빠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좀 공감하시나요?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자기 결정권 있게 요즘 남자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랬었어요. 굉장히 많이 남편이랑 싸웠어요. 이때 저는 사랑이 식어서 싸운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경제적으로 진짜 결국 파고 들어가면 결국 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싸웠고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15년 차 우리 신랑이랑 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싸웠던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온 평생 동안 싸울 거 이때 다 싸운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뭔가 뭐 때문에 싸우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 이렇게 강의 중에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신랑이 나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못 나갈 줄 알고 이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도 두고 밖을 나와요. 나는 집을 나가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괜찮아요. 안 나간 게 이상해요. 이상한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내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어서 못 나가신 거죠. 저는 하여튼 나가서 갈 데가 없어서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그네를 밀고 있는데 우리 신랑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신랑 이거 볼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굉장히 비참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내 핸드폰도 없이 내 명의로 된 카드 한 장이 없이 살았던 때예요. 나 왜 그렇게 살까? 난 어른인데? 난 20살이 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도 뭔가 내 이름으로 생각해 보니까 있잖아요. 내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네? 난 여태까지 이 남자를 만나서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진짜 많이 했고 내가 내 결정권이 있으려면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지려면 결국은 경제적인 것들이 내 앞가림할 정도는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는 건 물론 책임감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지만 어쨌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내가 내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이 필요하다. 근데 많이들 그렇게 못하고 사시죠. 맞아요. 우리는 사실 현대카드값 메꾸고 나면 신한카드값 메꾸고
신한카드값 메꾸고 나면 롯데카드가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삶을 살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월급이 매년 올라요. 여러분 막 다 똑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월급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3.1%나 올랐어요. 그리고 공무원 월급이 뭐 동결된다 어쩐다 하지만 결국 1.7% 인상됐고요. 호봉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많이 받아요. 작년보다 더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팍팍하고 카드값을 걱정하고 늘 허덕허덕거리고 다람쥐 책밖에 굴러가듯이 해도 답이 없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까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보셨죠? 임금은 3.1%가 올랐는데 어떻게 돼요? 소비자 물가가 5.1%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사과값 7만 원이라고요? 죄송해요. 58,000원, 48,000원 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장 보러 가면 정말 손 떨려서 못 사겠다.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막 손이 떨리는데 이마트에 가서 수레로 이만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저분들은 뭐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 할 만큼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요? 자, 평균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사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국토청, 통계청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서울 집값 평균 금액이에요. 6억 8천. 근데 6억 8천이에요. 이거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니라 지방 한 이 정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얼마? 12억 9천. 12억 900. 떨어졌대요. 한 2천만 원 떨어져가지고 12억이래요. 이거 어저께 기사예요. 12억이에요. 평균. 서울. 나 서울에 산다. 있으시죠? 진짜 부러워요. 네, 어쨌든 12억이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12억을 정말 내 아파트, 내가 사는 거주의 목적으로 12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여기 보통 40대, 50대 계시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소득이 500만 원이고, 이 평균이에요. 소득이 500만 원이고 100만 원 정도씩 저금을 해야 된대요. 저금을 몇 년을 해야 12억이 만들어질까요?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40년 넘이면 말도 안 돼요. 100년 걸립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걸려요. 100만 원씩 저금했을 때. 그런데 나는 100만 원 저금한다, 안 한다? 못한다.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난다. 그지 않아요? 직장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영업은 더해요. 자영업 차릴 때 한 1억 30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이것도 서울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억이라는 어떤 자본금이 듭니다. 여러분 1억 누구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냥 막 통장에 막 1억이 넘쳐 흘러 막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많이들. 그러니까 1억이라는 이 금액이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심지어 지금 금리가 엄청 올랐죠. 1억을 빚을 졌어요. 옛날에는 이자가 뭐 한 20만 원인데 지금은 얼마예요? 거기에 배를 내죠. 그죠? 자, 금리 올랐어요. 임대료도 올랐어요. 인건비, 전기세도 안 오른 게 없어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거 추정 60분에 나온 건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거 봐봐요. 1억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너무 장사가 안 돼. 나 진짜 이거 못하겠어. 맨날 마이너스를 하다가 결국은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접으려고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테리어 했던 거를 다 완전하게 복구해놓고 나와야 돼요. 권리금 받고 팔지 않는 이상. 그러면 폐업하는데도 얼마가 들어요? 몇백씩 드는 거예요. 이 폐업 비용이 없어서 자영업을 계속 그냥 꾸역꾸역 마이너스 돼서 꾸역꾸역 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좀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개인 회생 건수가 전년 대비 40%가 늘었대요. 자영업자들이 말이에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하고 계십니다. 폐업을 할 수가 없어서, 폐업 비용조차도 없어서.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조금 지나면 올해만 어떻게, 올 달만, 요번 달만 어떻게 견디면 되겠지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왜?
지금 보면 코로나 때도 외식 업체 수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전에는 뭐라죠? 은퇴하면 무조건 치킨집 해야지,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까 보세요. 여기 보면 너무 많죠. 하루에 중고 들어오는 것도 5트럭 정도가 온대요.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은행이자 많이 올랐고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카페가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이제 카페가 문제가 아니라 카페를 넘어서 일반 사무실부터 시작해갖고 식당, 탕후루,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도 다 지금은 문을 닫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다. 자, 그런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요, 자영업을. 자영업을 해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시절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인구가 대한민국 통계청에 가면요, 이런 자료들이 쫙 나와요. 근데 보면 1960년대에는 중위 연령이 19세였어요. 이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19살 정도만 되면 이제 어른인 거예요. 가장 많이 돈을 벌고 가장 많이 돈을 쓰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20살 정도가 되면 다 큰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노령화 지수가 6.9. 그러니까 100명, 그러니까 아기들이 100명이면 노인이 한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들이 많았고 노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래요. 중위 연령이 46세. 그리고 노령화 지수 어때요? 아기 100명에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181이래요. 굉장히 많죠. 근데 더 심해요. 50년이 지나면요, 중위 연령이 63세래요. 그리고 100명당 726명이 노인이랍니다. 약간 현타 오지 않으세요? 네, 7배나 많아요,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노인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는. 좋으시죠? 연금 누구 받을 수 있겠어요? 유소년이 없는데? 네. 자,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AI와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이제 2명이 만나서 1명을 낳지 않고 0.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는 사실 지금 고금리지만 그게 막 옛날처럼 막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무인자동차,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간병파산, 연금 고갈, 막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키워드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긍정적인 어떤 단어가 있으세요? 막막하죠. 이런 식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8살짜리 아이가 엄마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어 이랬을 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막막할 때, 앞으로 5년 후가 더 막막할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시스템에서 계속 물이 쪼롱쪼롱 나오든 칼칼칼 나오든 어찌됐든 뭐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좋겠죠. 이런 거는 그냥 단어에 불과해. 나는 이런 수익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저런 권리 수익을,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아이 셋 있는 엄마가, 그죠? 이런 권리 수익을 오해만 듣 거예요, 오해. 그죠? 보세요. 경제학자예요. 일본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이 4분면 안에서 들어온다. 근데 이렇게 노동을 해서 시간과 돈으로 바꿔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물통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시스템과 내가 돈이 버는 그런 자산이 돈이 되는 저런 파이프라인 수익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 이쪽은 안정적이죠. 왜 내가 가갖고 뭐 크게 리스크 들일 게 없어요. 그죠? 그냥 내 몸만 있으면 돼요. 내 시간만 있으면 되고. 그치만 한정적이죠. 그래서 요렇게 있는 사람들도 조쪽 분면으로 넘어가야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 넘어가고 싶잖아요. 여기 넘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넘어갈 거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돈이 있어서 뭐 물려받은 게 많아서 내가 따박따박 우리 어머님이 물려주셨는데 진짜 제일 부러워요. 막 뭐 조금 물려받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막 100억 막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있어요. 참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산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그러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헤매다가 결국은 아파요, 사고 났어요, 해고당하고 퇴직하고 나는 여태까지 뭐 했죠? 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사업가,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들 이 시스템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개발하거나 구축할 수도 없고 나는 돈이 없어서 시스템을 구입할 수도 없네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대요. 네트워크 마케팅. 자,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사업 설명 들으면 아니 뭐 알겠는데 저게 어떻게 권리소득이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는데 진짜 저게 자산소득이 될까? 이런 생각 드세요? 파이프라인 수익이 됩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유산화가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건데 우리한테 진짜 지금 기회가 왔어요. 지금이에요. 경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이에요. 보세요. 기회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쓰지 않았지만 유통이 변하고 있어요. 유통이 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세대가 변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딱 여기죠. 여기에 중위 연령이 몇 세? 46세. 나는 46세 언저리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돈을 많이 쓴대요. 정말 돈 많아요? 저 44살인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튼 안 그랬을 거예요. 유산 안 했으면. 자, 근데 46이 이 사람들이 보면 세대가 바뀌고 있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서 기성세대가 있고요. 65년부터 한 79년까지 X세대라고 한대요. 혹시 MZ세대라고 들어봤어요? 네, MZ세대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지 아세요 혹시? 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 강의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 X세대는 그렇고 우리 X세대 때 Y세대 들어본 적 있죠? 네. X세대, Y세대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나이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X세대 때는 서태지를 알고요. 올림픽을 겪은 세대들. 그게 X세대래요. 그리고 월드컵을 겪은 세대는 또 Y세대래요. 자, Z세대는 유튜브를 보는, 그리고 요즘은 2010년 이후에는 틱톡 세대라고 해요. 그 알파 세대라고 해요. 자, X, Y, Z, 알파 외우세요. 자, 근데 Y는 2000년대를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보냈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한대요. 근데 아까 46세라는 분들은 어디에 포함이 되냐? X와 Y 세대 언저리쯤 되세요.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돈을 많이 쓰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시간이 변하면서 세대가 바뀌고 있는데 어떤 세대? 요렇게 MZ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밀레니얼의 M에다가 Z 섞어서 MZ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년도부터 한 80년대부터 2009년까지 하면 굉장히 뭐 텀이 넓은데 어쨌든 저런 분들을 MZ세대라고 한대요. 자, 네, 여기쯤 되면 좋을 것 같죠. 자, MZ세대들은요. 자, 우리가 기성세대도 상관없이 X세대도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세대들이 어느 세대? MZ세대예요. MZ세대들은요, 이런 걸 좋아한대요. 맞벌이,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남편은 나가서 일하고 와이프는 집에서 주부인 게 당연했죠.
근데 요즘 MZ들은 당연히 맞벌이 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아내의 대박을 기대하는 남편들이 있대요. 대박 나라. 그래. 그리고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게 증가추사래요. 엔잡러라고 해서 부업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을 수입원을 많이 만드는 엔잡러라고 하는데, 엔잡러들이 사상 최대랍니다, 지금. 그리고 이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파이프라인 소득을 유산화 와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이미 파이프라인 그 소득을 선호해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파이프라인 소득을 만들지? 자, 돈 때문만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악의 영끌족이래요, 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샀는데 집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대출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엔잡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1번 보실래요? 이들은요, 정보 공유에 너무 익숙하대요. 그래서 내가 먹고 좋아? 너도 먹어봐. 이거 되게 좋아. 이거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되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먹고 좋다 그러면은 얘가 나를 판매한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MZ세대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광고보다는, TV에서 이영애가 나오는 그거보다는 옆집 언니가 인플루언서인데 그 언니가 바르는 화장품이 더 궁금해. 이해되세요? MZ세대신가 봐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여튼 네, 밀키트를 사랑한답니다. 사랑해요. 전혀. 예전 분들은 밀키트 이런 거 사시면서 약간 죄책감 느끼시죠? 그건 기성세대. 밀키트 먹으면서 나 오늘 밥 잘해줬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MZ세대. 이해되세요? 보세요.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 요즘 사람들의 그 변해가는 어떤 이런 추세들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너무 비슷해요. 너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다. 가치에 아낌없는 소비를 하고요. 가격보다는 품질에 집중한답니다. 이해 좀 되세요? 진정성에 기반을 둔 기업 가치를 선호한대요. 이게 MZ세대예요. 우리랑은 달라요. 아시겠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아까 그 MZ세대랑 정말 딱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 뭐냐면 직거래 유통 방법 중에 그냥 하나예요. 직거래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고 점포가 없어야 되고요. 점포가 없이 유통 비용을 줄여서 그것들을 소비자한테 다시 나눠주는 시스템이고요.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하고 그 회원들이 그룹이 만들어지면, 그 회원들 하나하나 소비하는 그 회원들이 그룹으로 만들어지면 그 그룹이 유통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통 자산으로 뭘 받아요? 권리적인 소득을 받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이상한 거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룹을 형성하고 자산소득을 만든대요. 자, 그룹은 이렇게 해요. 이런 거예요. 자, 유산화에서는, 회사에서는 유통비, 관리비, 광고비를 쓰지 않고 나라는 사람과 직거래를 하고, 제가 누군가한테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는 이들로 인해서 매출이 생겼어요. 거기에 35%를 누구한테 줘요? 골고루 더 많이 전달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35%를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그거가 문제인 거예요. 자, 결국은 자산소득, 유통 라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소득이 만들어져야 권리소득이 만들어진다. 유통 라인이 만들어져야 권리소득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유통 라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데?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갖고 토끼처럼 했어요. 토끼는 어떻게 유산화를 얘기하냐면 1월 달에 5명한테 얘기해요. 야, 유산화 너무 좋아. 먹어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월 달에 또 5명한테 말합니다. 야, 유산화 먹고 나서 여기가 좋아졌어. 먹어봐.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2월 되면 60명이나 돼요.
근데 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는 애가 유치원에 가갖고 못 타고요. 8월 달에는 그 8월 휴가가 아니라고 못했어요. 그러면 한 50명 되겠죠. 저는 이렇게 처음에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토끼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거북이처럼 해야 되는구나. 거북이는 있잖아요. 나는 토끼처럼은 못하겠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난 빠르지도 않고 말도 안 빨라. 나는 무조건 그냥 한 명한테만 전달할 거야. 대신 한 명한테 전달하지만 이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야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거북이랑 나랑 해가지고 2명이 됐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2명씩 그 다음 달에 너도 이 사업하는 거 되게 간단해. 한 달 동안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면 돼. 팔지 마. 이렇게 했어요. 맞죠? 토끼처럼 팔면 안 돼.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명을 만들었어요. 맞죠? 그리고 이 2명한테 뭐라 그랬어요? 거북이가 팔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가르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1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000명이 돼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통 라인, 이렇게 만들어진 자산 소득은요. 내가 뭐 하다가 요때 잠깐 못했어. 4월 달에 못하고 뭐 8월 달에 요때 못했어. 7월 달에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집니다. 돌아가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거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언제 기다려요. 언제. 그러면요. 5명한테 전달하면서 그 중에 1명은 복제시키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속도로 만들어지겠죠.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 이 토끼 우리 이때까지는 아마 그럴 거예요. 한 16명 되지. 우리 언제 몇천 명이 되지? 말도 안 돼. 이럴 거예요.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넘어. 나중에는 4,0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소름 소득을 받아도 되는 만큼 일을 했나? 할 정도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죄송해요. 요런 그래프. 처음에는 이게 되는 거야? 5만 원 들어왔어.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요. 시간을 엄청나게 쓰는데 내가 이거 보려고 그렇게 오래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그랬나 할 정도로 그러실 수 있어요. 그치만 어느 순간 복제되는 순간, 인원이 복제되는 순간 이런 그래프를 타고 올라갑니다. 제가 나중에 제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안 썼는데 이 돈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들어옵니다. 자, 죄송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거나 다 한다고 아까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이제 막 옆에 주변 언니가 나 그거 해봤는데 돈 안 되더라. 그거 막 해갖고 엄청 망했어. 빚지고 막 파산, 뭐 개인회생한대 요즘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분들은요, 이런 기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옆집 언니가 한다 그러면, 그러면 언니 돈 벌어? 돈 번대. 얼마 벌었어? 몇천 벌었대. 그럼 나도 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했대?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대? 보상 플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봤대? 그 언니는 정말 그 일을 정말 사인업하고 얼만큼 열심히 했대? 사인만 한다고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얼만큼 열심히 했대? 자, 이런 분들 많아요. 사인업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어떻게 되겠지? 나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구정 광고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는 사인업 한 지 5년 됐는데 왜 돈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간간히. 네, 그거 아니고요. 기준 가지고 선택을 하셔라. 자, 기업 철학이 분명한 회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외부로부터 우리 회사 진짜 좋아요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인정받은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는 회사가 좋겠죠. 자, 이분은요.
모든 이분의 사명이에요. 이분의 사명.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영양제 파는 회사가 되게 낯간지럽 그냥 하면 할수록 유산화 비즈니스 하면 할수록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비전입니다. 사명 없이 그냥 사명 이런 거 없이 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원래는 마이란츠 박사님이 인체세포 배양을 하면서 진단 시약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방보다는 아니요, 진단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합니다. 자, 그래서 의약품 기준으로 누가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의약품 제조 기준을 통해서 이 회사의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좀 25개국에 전 세계로 나가 있어요. 자체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자체 생산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자체 생산하는 게 우리한테 사업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냥 뭐 OEM 해가지고 상표 붙여서 팔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자체 생산 하나도 안 해. 근데 그냥 되게 저렴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체 생산하지 않는 회사는요, 일단 그 수급, 그러니까 제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테무 들어보셨어요? 알리 들어보셨죠? 이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굉장히 저렴한, 진짜 깜짝 놀라죠. 모자 하나에 500원. 우리 신랑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올까? 그랬어요. 야, 이거 너무 싸도 너무 싸잖아. 이게 무료 배송이래. 심지어 모자 3개를 사는데 1,500원 무료 배송.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야? 이랬어요, 저희 신랑이요. 근데 진짜로 한 열흘 지나니까 왔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자기는. 야,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어? 와, 이건 너무한데? 그래서 지금 테무 월간 사용자 수가 2024년 8월에 33만이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459만.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세요. 이렇게 구강 청결해가지고 보잖아요. 치약이 얼마인 줄 아세요? 칫솔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둘레 6개에 1,700원. 이거 진짜라니까요. 온다니까요. 제가 테무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고요. 알리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칫솔을 파는 회사는 이제 다 망했다. 치약으로 네트워크하는 회사, 애가 타는 회사는 더 애가 타겠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왜 물건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아유, 진짜. 그래요. 이렇게 가려면 좀 걸려요. 정말로 애가 타는 회사는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는 건강 영양제 안 먹어도 돼. 생활 휴지, 샴푸, 린스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어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데 많이들. 근데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진짜로 막 거의 무료다시피 들어옵니다, 한국에. 그러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들은 자체 생산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가치가 있는 물건은 한 개도 없어요. 애가 타는 회사, 자꾸 애가 타서 미안해요. 애가 타는 회사는요, 앞으로 진짜 무섭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직거래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치 있는 회사죠. 테무 알리에서 우리 회사 제품을 팔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래서 유산화가 정말 진짜 네트워크 하기에, 권리소득을 만들기에, 그죠? 절대 헬스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자체 생산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자, 150명 이상의 연구진들이 어디랑 만들어요? 이런 대학, 의과대학, 병원 이런 데랑 함께 조인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연구 개발비만 몇 억이 들어가, 몇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란 말이죠. 괜찮지 않아요? 절대 태무 알리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 유산화는요, 백악관과 공동연구하고 있는 회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회사의 투명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얼만큼 자본력을 갖고 있고, 얼만큼 지금 순이익을 내고 있고, 얼만큼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 얼만큼 발전할 수 있는가를 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없어요.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 그 회사 망했대. 정말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가?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구글에 유산화 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나는 검증 한번 해본 적 있다. 정말 들어가서 본 적 있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해보셔야, 직접 증명해보셔야, 들어가 보셔야, 정말 있네? 이래야 내가 구전으로 광고하고 내가 구전으로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회사인가를 보려면 딱 3가지만 보면 됩니다. 몇 가지요? 3가지.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가? 신고가 되고 하는가?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 말고 공제조합, 보험이 있는가? 보험에 가입했는가? 우리가 차를 사잖아요. 차를 사면 그냥 막 운전해도 돼요? 안 되죠. 시군구 구청에 신고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이것만 했어. 신고만 했어. 그럼 보험 안 들어도 되나요? 보험 들어야지 번호판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공제조합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수당 지급률이 35% 이내여야 해요. 3가지 딱, 요것만 3가지 딱 보셔도 이 회사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회사인지 합법적인 회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회사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지점이 없어. 그래서 신고 안 해. 근데 이거 돈 돼 라고 해요. 불법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한화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국 돈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그래서 신고 안 해도 돼. 불법이에요. 이해되세요? 3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이 회사 60%씩 준대. 너 이거 3명한테만 줬는데 200% 돼. 뭐 이런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진짜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 이 3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여기에 사업자 정보 공개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어플이래요. 핸드폰으로 다 검색하실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치시면 요게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4번째, 5번째 사업자 정보 공개가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 들어가면 2003년이죠. 2003년 5월 23일 날 정확하게 등록하고 한 번도 뭔가 이렇게 이전하거나 뭐 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쭉 있어요. 정보 공개가 쫙 다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얼마고 자본금이 얼마고 이 회사가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고 이런 게 다 보여요. 좀 들어가 보세요. 우리 유산화는 뭐가 1인가? 애가 타는 회사는 뭘 파는 회사인가? 암으로 가는 회사는 뭐를 좀 집중으로 파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 회사 결국 이거 파는구나 보실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고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 결국은 보험을 들어놔야 우리가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뭐를 받을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거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좋아 이렇게 하고 누군가를 컨택했어요. 이 사람이 피해봤어. 공제 받을 데가 없어요. 보험 받을 데가 없어요. 돈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어줘야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 보라고 했어요? 3가지.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판매 공제조합, 그 다음에 수당률 보시면 됩니다. 자, 제품 소개를 할 건데요. 트렌드에 맞는 제품인지, 가치가 있는지,
쌓여야 된다 그랬어요? 가치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객관적 평가를 외부로부터 받는지. 제일 중요해요. 권리적인 소득을 만들려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발적이어야 돼요. 타인이 막 구매해, 너 200포인트 해야 돼, 300포인트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자산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유산화는요, 이렇게 뉴트리션, 다이어트, 안티에이징, 화장품 이 세 가지 분류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또는 전 세계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걸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데에서 일하시면 훨씬 더 확률이 높겠죠. 보세요.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요. 질병 치잖아요. 그러면 비만 유병률이 현재 37%래요. 100명 중에 37명이 비만이랍니다.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혈압 유병률이 26.8%래요. 100명 중에 26명이 고혈압입니다. 자, 저기에 당뇨 유병률이 13.2%예요. 여러분, 이걸 뭘 뜻해요? 앞으로 이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러한 어떤 대사질환, 암질환 이런 질환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으세요? 적어질 것 같으세요? 확실하죠? 이거는 망고 진리의 법칙이에요. 지금 이 식습관을 계속하는 순간 이건 계속 많아집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뇨 환자들이,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먹고, 예전에는 약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고혈압 생기면 약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MZ세대, XYZ세대들은 약 안 먹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약을 꼭 굳이 계속 먹어야 되나? 약 먹으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던데 이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건강기능식품. 자, 그래서 항노화 시장이 6.5% 성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 105조 시장이랍니다. 보시면 의약품, 식이보호제, 미용주 굉장히 많은 돈이 이 시장에서 풀리고 있고요. 전년 대비 성장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건강기능식품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10가구 중에 8가구가 제품을 먹고 있고요. 평균 구매액이 약 36만 원 정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게 통계청 자료예요. 아니,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통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네, 커집니다. 자, 거기에서 대한민국에서도 1등, 전 세계에서도 1등, 그죠? 저는 이 책 보고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지? 영양학과 사람들이 보는 책이에요. 전 간호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양학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교재로 쓰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 내용을 봐요. 항산화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걸 봐요. 근데 거기서 1등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요. 대박이죠. 그게 유산화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별 5개 유산화 헬스팩이 24년 동안 1등.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게 특허 번호예요. 특허 번호고 구글에 특허 번호를 치면 저렇게 나옵니다. 수면과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 및 조성물이라고 나와요. 승인이 신청이 됐고 통과가 됐고 언제? 2037년까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과학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 아시아 선진국 의사 처방전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PDR, CPS라고 하는 어떤 약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대신 처방할 정도로 효과가 좋다. 임상이 있다. 인체 실험 데이터가 있다. 이걸로 비즈니스하는 게 어려울까요? 혈압약 먹지 마. 그거 먹지 말고 코큐넛 먹어. 이런 게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거 약으로 처방해. 건강기능식품인데, 식품인데. 이거 전달하시면 되는 거죠.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먹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산화는요, 저는 여기에 반했어요. 보상 플랜. 합리적인 보상 플랜인가? 평범한 사람도 리스크 없이 성공할 수 있는가? 연금 소득이 가능한 보상 플랜인가를 보세요. 자, 필요 없는 물건을 대량 사용하다거나, 죄송해요.
일찍 선점한 사람만 돈을 버는가? 영업을 해야 되는가? 계속.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일인가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유산화는요, 리스크가 없어요.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결국은 유산화는 바이너리예요. 두 줄 마케팅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게가 3개잖아요. 그럼 두 줄 마케팅 아니에요. 4줄 마케팅이에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소실적인 그러니까 직급에 저기 뒤에서 자꾸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네 빨리 갈게요. 자, 직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퍼센테이지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요. 누구나 다 20%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기 20%에 해당하는 회사예요. 자, 무한기피 중복 매출을 인정합니다. 기피를 제한하지 않아요. 단 점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녀 실적 이활은요. 자, 타사는요. 이번 주에 정산을 하고 남은 이 포인트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를 타려고 어찌됐든 휴지 좀 사다 놓지. 어차피 뭐 내가 쓸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휴지로 온 방을 도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는 다음 주 2월 됩니다. 사재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비즈니스 시작은 가게를 1개로 할 건가? 가게 3개로 할 건가?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가게 하나를 했을 때 A, B 2명한테 소개할 수 있고 2줄. 그리고 A가 C, E, D를 소개했다고 칩시다. B는 F, G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먹는 포인트가 쭉 올라오고 이들이 먹는 포인트가 쭉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선 다 더하면 800점, 저기서 다 더하면 600점. 그러면 얼마를 줄까요? 소실적의 20%를 줍니다. 600에 대한 20%를 수당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남은 점수는 어떻게 해요? 2월 돼요. 안 없어집니다. 자, 가게 3개는요. 똑같은 내가 실적을 올렸을 때 요렇게 자, 400 여기서 한 번 받고요. 여기서 한 번 받고요. 여기서 한 번 받고요. 여기서 한 번 받고요. 이렇게 중복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가게 3개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요렇게. 자,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가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라인이 요렇게 성장했어요. 5,000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유산화는요. 단계의 제한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점수의 제한이 있어요. 몇 점? 5,000점. 5,000점이 쫙 올라왔어요. A라인, 요렇게 D라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번 비즈니스 센터에서 가게 2개를 무료로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요렇게 아는 집사님이에요. 아는 집사님인데 그거 유산화 돈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유산화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됐고 이분으로 하여금 쭉 라인이 올라와서 여기서 또 5,000점이 올라왔을 때 여기가 맥스아웃이 되면서 가게 2개가 만들어집니다. 가게 3개 세 번째 가게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5,000점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게 3개를 5,000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몇 개? 6개의 가게가 공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그럼 이 가게는 어디다 두느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파트너들 밑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밑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점수가 얘도 받고 이렇게. 중복 매출을 인정하고 팀원으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팀 사업이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한계 없는 수익, 가게가 무한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가게 1개만 맥스아웃 시켜도 한 달에 700만 원씩 들어와요. 괜찮지 않아요? 자기 결정권 있게 살지 않겠어요? 700만 원 있어도? 근데 지금 원스타 다이아몬드예요. 자기 결정권 엄청 있겠죠? 네, 있습니다. 자, 평생 매칭 보너스는 내가 가입시킨 사람들에게 보너스 받는 혜택이 있어요. 요거는 제 시간 관계상 옆에 오신 분들한테 내 매칭은 누구야? 하고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 리더십 보너스. 요게 되게 저희 신랑이 이걸 보고 야, 이 회사 대박이다라고 말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1번 가게에서 5,0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번 가게가 뺑 띵동 5,000 맥스아웃이라고 해요. 5,000이 되면 골드 한 개당 20만 원씩 4주 80만 원이 나옵니다. 20만 원씩 나와요. 요때까지는 좀 2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게 2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주에 가게 3개를 얘랑 더해서 1 더하기 2해서 240만 원이 들어와요. 240만 원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에메랄드 돼서 3개가 맥스아웃 되면 어때요?
480만 원이 들어오고요. 다이아몬드 5개 맥스아웃 시키면 1200만 원, 9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게 3개를 가지고 시작해요. 맞죠? 이게 다 맥스아웃 되면 몇 개가 더 생긴다 그랬어요? 6개. 그걸 9개예요. 그러면 3개 가진 거에다가 6개잖아요. 9개를 다 맥스아웃 시켰다. 그러면 리더십 보너스만 얼마예요? 3,600만 원이에요. 보너스만. 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직급을 막 가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대비 내 성장률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거를 내가 여기서 이거를 내가 다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200만 원 팔아야 돼요? 먹으면 돼요. 헬스팩 2통. 자, 한 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면 실적 점수 100점 유지하면 됩니다. 자, 근데 가게 3개, 2개 이상. 저는 가게가 14개란 말이에요. 근데 14개를 다 운영을 해요? 그러면 개당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게 이상의 비즈니스 센터면 누구든 한 달에 200포인트 먹으면 되는 거예요. 4인 가족, 5인 가족이 먹었을 때 사실 부족한 용량인 거죠. 여러분, 유산화는요,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해지기 위해서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가 되는 사업. MZ세대가 팔러 다니는 거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건강해지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자, 성공이 검증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성공이 검증 시스템, 회사 제품 보상 다 좋은데 시스템이 없어.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유산화 비즈니스는요, 유니스타즈 그룹인만이 갖고 있는 유맵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걸로 복제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처럼 토끼처럼 일하지 말고 거북이처럼 일하려면 뭐예요? 가리켜야 돼요. 근데 내가 다 알아가지고 이걸 달달달 외워갖고 가르쳐야 되나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구에 있든 대전에 있든 부산에 있든 아무 24시간 새벽 5시에 보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오픈시켜놨어요. 그리고 줌으로도 다 가르쳐줍니다.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제품면 제품, 줌으로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단 500명 한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들어오셔야겠죠. 자, 로컬 세미나, 이런 로컬 세미나가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이 막 비전을 보여주려고 해. 근데 나는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어. 근데 앞에 나와서 뭔가 다이아몬드들이,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들리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자꾸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컬 세미나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 대구, 창원, 뭐 의정부, 뭐 요즘 굉장히 많죠. 이런데 모시고 가세요. 아니, 나는 너무 멀어서 못 가? 그러면 거기 가봐. 여기로 가면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박 2일 세미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세요. 1박 2일 세미나. 진짜예요. 1박 2일 캠프에 오시면 이분들이, 성공자들이 어떻게 유산화 비즈니스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쫙 다 알려줘요. 돈도 안 받고. 하다못해 커피도 한 잔 안 받고요. 커피도 한 잔 안 사줘요. 근데 다 알려줘요. 정말. 이런 그룹 본 적 있으세요? 노하우 안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유니스타즈 그룹의 문화입니다. 신규 세미나에 초청하시면 됩니다. 석세스 코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가리키는 교육이 있어요. 자, 시스템이 왜 중요해요? 결국은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을 담아내야 해요. 그래야 자산소득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다 가서 가르칠 수 있어요? 없죠. 뭐 한 2명 정도 되면 내가 가르칠 수 있죠. 한 4명 정도 돼도 뭐 앉아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64명, 128명까지만 가도 어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교에 보내시는 거예요. 시스템이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오시고 파트너들을 학교에 모이는 걸 잘 하시면 저거 만들어져요. 잊지 마세요. 내가 가르친다. 학교에서 가르친다. 학교에서 가르친다. 자, 그러면 자, 토끼처럼 했을 때는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요. 제 주급 그래프예요. 저는 2014년 사업을 시작했고 그때 이렇게 정말 토끼처럼 일했어요. 먹어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은 내가 전달해갖고 뭔가 되는 사업이 아니구나.
결국 시스템이 답이구나. 결국 복제해야 되는구나 하고 담아냈을 때, 가리켰을 때 저게 만들어집니다. 같이 뛰어야 저게 만들어져요. 자, 달라진 삶은요. 일단 저는요. 남편이 되게 자린고비잖아요. 이거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남편한테 제가 이제 인컴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한 거. 인컴을 받잖아요. 반을 띄어서 주기 시작했어요. 50만 원 벌면 25만 원 주고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주고 200만 원 벌면 100만 원 주고 매주. 신랑 어땠겠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아유 그냥 됐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띄워주는 게 그 반 띄워주는 게 자기의 월급보다 많을 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가 가장이야 이랬어요. 왜 네 맘대로 해 네가 가장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네가 가장이야 네가 가장이야 막 너 열심히 해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은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용돈으로 쓴 건 아니에요. 차곡차곡 모았어요. 저희 신랑은 잘 모으는 사람, 나는 잘 버는 사람. 그래서 정말 금액을 많이 빚을 지고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상가를 분양받아서 이거랑 제가 이제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월세 받는 거, 제 현금 흐름 이렇게 반반씩 해가지고 빚을 계속 갚아 나갔어요.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출을 받아서 또 하나를 샀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늘리는 거더라고요. 부동산은. 그런데 그 부동산도 현금 흐름이 없이는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도 두 채고요. 이거를 담보로 아파트를 하고 계속 빚을 갚아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뭐 하나씩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오피스텔도 오늘도 오는데 오피스텔 그 세입자한테 띵동 그거 왔어요. 월세. 월세를 몇 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죠. 엄마를 위해서 저희 엄마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어릴 때 엄마 내가 크잖아?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아빠 때문에 고생하지? 괜찮아. 엄마 내가 크면 내가 다 해줄게. 이랬어요. 근데 그럴 수 없었어요. 근데 유산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버타운 분양 받았습니다. 자, 상가 두 채는 남편과 내 거, 아이들 아파트 2개, 오피스텔은 막내 거, 실버타운은 엄마 거. 괜찮죠?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지금 부동산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네. 자, 남편에게 완벽한 안정감을 선물하다. 표정이 많이 달라졌죠? 네. 아이들한테 경험을 선물하고 있어요. 캐나다 어학연수를 보내고, 캠핑카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뭐죠? 영어 유치원 이런 거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공부는 정말 재능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답이 없는 애들은 그렇구나 이것도 경험이다 하면서 경험을 즐기고 있어요.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나 스스로 굉장히 나 좀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마이크 잡으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말 잘하죠. 약간 쇼맨십도 있는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진짜 관계가 유산화를 하면서 진짜 관계가 뭔지 알게 됐어요. 옛날에 간호사 할 때는요. 선배 간호사한테도 그렇고 밑에 후배 간호사가 선생님 너무 좋아요. 최고 이랬어요. 저도 위에 선배 간호사님한테 선생님 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유산화를 하면서 와 진짜 관계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잘 되길 빌어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정말 각자 잘하는 걸 잘하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저만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변했어요. 원래는 유아교육과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던 분이에요. 경진 씨 거기 샴푸 있어요? 이렇게 시작된 인연. 자, 그다음 요 분도 이렇게 변했어요. 네, 아까 강의해 주신 분의 친언니세요. 네, 그다음에 정말 인생에 별로 낚시 없던 분이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이랬던 분인데 이렇게 누군가한테 열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들만 변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를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 가요. 아까 그 예쁜 분이 이분이에요. 보이세요? 엄마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건 셋이건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든 많이 배웠든 많이 안 배웠든 상관없고요. 내가 마지막에 계신 분은 지금 혈액암이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도 유산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가치 있는 삶은요, 정말 같이 하는 삶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 주는 삶.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요. 그들은 저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게 이 사업의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유산화 비즈니스가 아직도 난 모르겠어.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는요 유산한 지 좀 됐는데요.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추가 수입은 얼마큼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지금 어떤 평수인지, 타고 있는 차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때 10년 전에 상속할 수 있는 거는 없었고요. 한 달 교육비 50만 원 이하였고요. 노후 준비 금액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봐요. 여러분이 지금 현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벌었으면 좋겠죠? 전원주택 70평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캠핑카, 외제차, 막 유럽. 오늘 유럽 가자. 여권 갖고 나와.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승마, 패러글라이드.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용돈 얼마? 300만 원 이상 드리고 싶잖아요. 그쵸?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내 현 상태는 이래요? 근데 저렇게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5년 안에 유산화밖에 없어요. 전 자신합니다. 로또마저도 저렇게 살기 어려워요. 근데 유산화 비즈니스 열심히 하시잖아요. 자산소득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 만들어 놓잖아요. 저거 가능해요. 5년, 3년 안에도 1,0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뉴트리션 산업이고요. 독보적으로 1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화는요, 이런 것들을 저에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보통 사람이 잘해요. 확장성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잘 못할 거야. 나도 잘 못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잘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아니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진짜 잘해요. 확장성을 활용한 사업이고요. 평생 도움받고 평생을 돕는 사업이고요. 내 평생을 쌓아서 자녀한테 상속할 수 있는 사업이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미생에서 나온 글귀입니다. 여러분, 자기 결정권을 가지세요. 그리고 진짜 어른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